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자동차 가격부터 농산물 시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한국 경제 곳곳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관세 협상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관세는 쉽게 얘기해서 수입품에 붙는 세금, 그러니까 외국 물건의 국경 통행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세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이 관세가 한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의 목적이 더 큽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산업 보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값싼 외국산의 쌀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농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관세를 매겨서 국내 쌀 가격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 확보인데요.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국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나라 살림에 보태 쓰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협상을 거치면서 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월 7일 0시 1분부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에 상호 관세 15%가 부과되는 건데 이전에는 25%에 달하는 이 높은 관세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정부의 협상단에서 이 비율을 낮추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품목별로 관세나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조율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대미 수출의 전체에 15% 상호 관세라는 이 새 질서가 들어오면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 모두 새로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가 부과되면 실제로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15%의 관세, 그러니까 450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입업자가 차를 들여오는 원가 자체가 3,45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 추가 비용은 결국은 미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오르게 되면 한국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 가격의 경쟁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의 가성비 경쟁력이 이전보다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제조사나 일본, 유럽 브랜드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 차종의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미국 내의 재고 판매 정책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부수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약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미국 내의 첨단 산업에 상당한 대규모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인 약속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굴지의 기업들이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등의 신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 신설, 미국 내의 스마트 생산 라인 및 연구 개발 센터 설립 등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합산 투자 금액만 봐도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7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미국산 LNG, 원유 등 대규모의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 에너지 산업에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관세 인하라는 이 딜은 단순히 세율 문제만이 아니라 양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국가 전략까지 연계된 거대한 경제 협력 패키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한국과 미국은 무역의 장벽을 없앤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하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FTA가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약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FTA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관세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즉 FTA라는 오래된 약속보다 미국 노동자 보호, 이 현재의 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함께 대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이번 협상 결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최악은 피한 선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도 2025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출품이 일괄적으로 15% 상호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국가가 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받는다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출량 제한을 강하게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무관세 쿼터나 엄격한 수량 제한 없이 대다수의 품목을 15% 단일 관세율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의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정 농산물, 공산품은 여전히 엄격한 수출 상한선이나 추가 규제가 남아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자동차, 전자, 기계, 생활용품 등 주력 수출품 전반에서 15% 관세만 부담하면 수량의 제한 없이 미국 수출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를 한 거죠. 즉, 무관세 할당제나 수출 절대량 제한 없이 25% 초고율 관세 그리고 수량 규제라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글로벌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선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협상에서 꼭 지켜내야 할 우리나라의 민감한 품목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농축산물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 미국은 자국의 소고기 등 농산물에 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농업 시장의 전면 개방은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단은 국내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시장을 성공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경제적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결국은 경제는 모든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의사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내려진 결정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가격과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공장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제는 결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이 교훈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배운 관세 이야기가 청소년들의 경제 체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